그림으로만 자꾸 기억해 보려서요. 절대 상한가에서는 던지는 게 아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손실은 짧게 매도하고 그다음에 수익 날 때는 길게 수익을 내야만 계좌가 늘어나지, 사실은 매도를 잘 해야만 그렇죠. 수익이 납니다.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예고해드렸죠. 다음 주, 우리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이 공매도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식들,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식들이 하락할지, 그렇다면 그렇게 본격적인 하락 전에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것 같는데, 대표님은 매수가 쉬워요, 매도가 쉬워요? 매도가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주식 매수는 기술이라 하고 매도는 이제 예술이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기법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은 매도하면은 10번 하면은 한 8번 이렇게 성공하고 손절이 잘 안 나오는데,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저는 손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매도가 더 잘 보인다. 그 이유는 제가 매수를 오래 하기도 하고, 이제 또 태화주, 또 제로주, 또 우랑주 차트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제 매도의 어떤 고점이 잘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매수를 잘 해야만, 또 매수도 잘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매도를 잘 해야만 그렇죠.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수익 일순간 30%, 20% 막 났어. 근데 그걸 못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마이너스 20, 30이 됐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들어봤는데, 어떤 해운대 사는 아줌마가 2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 됐습니다. 와. 근데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다가 결국은 1억 돼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1억을 손해본 게 아니라 9억을 손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8.15 가족분들도 저번 상승장에서 뭐 어떤 종목은 100%, 50%, 뭐 200% 난 종목이 많이 있다가 매도를 안 했으면 지금 손실 나 있는 경우가 많겠죠. 제가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겪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책이나 주식 책이나 유튜버나 어디 방송에서 보면은 매수는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설명하는 데도 없고, 또 책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책 쓰고 있는 것은 매도의 기술이라고, 현재 뭐 거의 완성이 다 돼 가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사실은 없고, 또 유튜브에서도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코너를 한번 요번에 시도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왜냐하면 저도 주말 되면은 항상 이렇게 종목을 요번 주 상승했으니까 이 종목을 공매도로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차트를 보고 제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 8.15 가족분들은 저 종목은 저 위치에는 위험하구나, 아니면 저 종목은 저기서 매도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김용옥 선생님이 이 영상의 댓글이 200개가 달려야지만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세배고 있습니다. 세배고 일일이 다? 일주일 동안. 199개면. 그러면 안 합니다. 자존심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책마 사보세요, 그러면.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공매도를 잘한 이유는 실제 공매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제 경험을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항상 이렇게 사이클 거립니다. 상승,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종목이 실적이 좋고 또 하더라도 계속 연속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상승, 하락, 오르막, 내리막, 많이 내리고 또 작게 오르고, 이렇게 이렇게 사이클 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는 요 고점에서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저점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이나 소행주나 대행주 모두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은 다시 조정이 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특히 소행주는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 밀리는 폭이 거의 90%, 95% 이렇게 밀립니다. 그 테마주나 실적과 무관하게 제로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무거운 대행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종목이 뭐 현재 뭐 이렇게 하나 솔루션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지만은 또 언젠가는 고점을 찍고 하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행주와 대행주 모두 해당된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유자는 매도로 대응하고 반대로 매수는 안 되는 위치입니다. 혹시 이제 공매도를 하고 싶다, 아니면 공매도 계좌가 있다 하면은 이제 소액으로 한번 그런 위치에서는 공매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은 축구를 잘 차기 위해서는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잘 사용해야 되듯이 주식도 위아래를 다 하다 보면은 이제 보는 안목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공매도 기법을 사용 안 하더라도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고 소액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매도, 결국 이제 매도법인데 제가 설명할 때는 그냥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회사라 생각하지 말고 그림으로만 자꾸 기억해 보려서요. 그림으로 우리가 그림도 뭐 사실하고 있고 인물하고 있듯이 그림으로만 기억하고 다음에 종목이 다르겠죠. 그런 종목에 그런 비슷한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식은 수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증권사들의 그 불법 공매도 이하의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어쨌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좀 불리하긴 해도 개인들도 이 공매도를 통해서 네. 뭐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실력 있으신 분들은 하겠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팔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팔자리 매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우리 김용옥 선생님이 공매도를 칠 만한 종목으로 보시는 주식들 한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차트상에서 공매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통 뭐 10개, 5개, 뭐 어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30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종목이 당일날 급등했을 때 자, 매도법을 알아야만 대응을 하지 매도법을 모르다 보니까 본전 생각하고 매도를 해야 될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이번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당일날 어떤 종목이 뉴스나 또 테마나 아니면 이유 없이 급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행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급등할 때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고점을 찍고 이제 급등이라는 것은 한 15% 정도 상승하는 걸 제가 급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5% 이상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점을 15% 상승할 때 자, 여기서 약 소행주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8% 밀리면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단기 무슨 뭐 누스로 이렇게 급등했죠. 네.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고점을 찍고 여기서 하락폭이 약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20% 갔다 하면은 한 13% 정도 밀리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당일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일날 누스나 테마로 급등할 때는 이게 폭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아니라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쭉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다시 가지고 가는 거죠.
홀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 종목이 만약에 10% 떴다. 그럼 10% 떴다 하면은 거기서 한 플러스 3% 정도 오면은 매도하는 거죠. 아. 예. 만약에 15% 갔다 그러면은 한 7% 빼면은 한 8%, 9% 오면은 매도하는 거죠. 원리는. 만약에 20% 갔다 그러면 13% 오면 매도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누수로 갔기 때문에 제로로 갔기 때문에 약 한 플러스 한 7%, 8%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전일 종가 정도 밀리면은 매도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런 데서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날 10% 정도 더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이 잘 올라갔으면 강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상승으로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는 갭상승 폭이 있으니 다음날 상한가 가면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가면은 거의 10종목에 9종목 정도는 다 떠가 놓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상한가에서는 던지는 게 아니다. 자, 이 종목은 단기간에 쭉 오르면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매도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을 중간에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 예를 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 급등 단기간에 급등했죠. 일봉은 이런 모양이고 자, 분봉은 자, 이런 모양인데 이 역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했고 여기서 빠지는 폭이 23% 아니라면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매도를 해피고 나면 이렇게 상한가 가고 또 내일 뭐 한 10%에서 15% 갈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놓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일 매도하면 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는 우리 그 강하게 상승으로 끝난 주식들의 매도 어쨌든 간에 당일가, 당일 급등하는 종목이 상한가도 갈 수 있지만 상한가도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25% 갔다가 약 7% 오면은 빼면은 18% 오면은 매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런 경우도 내가 보유한 일봉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이거는 그냥 예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 이제 거의 다 이 그림으로 외워서 내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다음날 아니 매일 그날 그렇게 대응하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종목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3%, 5% 매도하고 수익률이 작다는 거죠. 자, 주식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손실은 짧게 매도하고 그다음에 수익 날 때는 길게 수익을 내야만 계좌가 늘어나지.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손실 나면은 전부 해서 30%, 40% 당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이 났을 때 5%, 10%에 만족하고 매도를 하는 거죠. 이 매매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거의 고점 매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확률 한 8, 90%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에너지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종목은 매도하는 법은 만약에 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7, 8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쭉 가지고 있다가 요 부분에서 던지든지 상한가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도해도 됩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매도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든지 상한가를 안 가기 때문에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럼 여기서 중간에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자, 요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라는 종목인데 우리 금요일 날 아주 난리 났었죠. 맞습니다. 자, 일봉은 이렇고 자, 주봉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서 약 대행주는 약 5% 정도 밀리면은 매도하면 고점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이 폭이 약 대행주의 한 5% 이상 안 밀린다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종가 부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때 내가 매도하든지 아니면 다음날 매도하든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일봉은 이렇습니다. 자, 분봉은 이렇고, 자, 분봉은 이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수익 났다고 이렇게 이런 데서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매도하지 말고 이렇게 고점에서 약 7%, 8% 이상 안 밀리면은 가지고 있다가 자, 여기서 자, 세림 같은 경우는 29% 지금 찍었습니다. 상한가 근처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다면은 29% 상한가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겠죠. 이 5분봉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예, 5분봉에서 이 폭이 약 7% 되면은 상한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30% 갔다가 상한가를 못 찍고 한 20%, 25% 이하로 오면은 다시 상한가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점 매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도 단기간에 이유 없이 급등이기 때문에 또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원위치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여기 매도를 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해가죠? 네네. 자, 한창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이 이렇고 분봉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였다고 여기서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폭이 마이너스 7%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예, 고점에서. 5분봉으로. 예, 5분봉에서. 그리고 이렇게 쭉 오르고, 자, 이것도, 약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 종목도. 자, 그렇다면은 상한가를 갖게 찍고, 요 정도 밀리면 때 25% 정도 밑으로 가면은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25%. 만약에 상한가 마감하면은 보유하고 있고, 상한가를 찍고 25% 이하 올 때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종목도 역시 기다리면은 이제 급등하기 전 가격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25%요? 그 예. 고점을 찍고 예. 고점에서 이게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25%를 빠진다는 것은 그날 상을 못 가기 때문에 매도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오름폭의 25%. 아니, 이 종목은 특이하게 고점이 30% 찍었기 때문에 상한가 찍은 것은 25% 이하 오면은 매도하라는 거죠. 상한가 매도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상승률이 25%. 예.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날 상한가 마감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 뒷날 또 하락으로 갑니다. 이런 종목. 네, 그렇군요. 또 뭐 있나요? 자, 그래서 당일 어떤 종목이 내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자, 고점에서 다시 정리하면은 고점에서 한 약 7%, 8% 밀렸을 때는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이 손실 나 있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고 기다리면은 3, 4일 또 일주일 기다리면은 오르기 전 가격 오기 때문에 그때라도 수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팔고 있다가 고점에서.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대행주에서 무거운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도 너무 빨리 매도해서 수익률을 이렇게 적게 수익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체결 강도를 보고 매도하면 됩니다. 자, 체결 강도라는 것은 이런 종목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침 9시 30분에 체결 강도로 180, 200으로 탁 올리면서 2%, 3%, 5% 갈 때는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는 계속 종가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는 15%, 20% 가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량주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약 시총은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시총인데 한 5,000원 이상, 10,000원짜리 이상. 자, 이런 종목이 아침부터 체일 강도 180 이렇게 올렸을 때는 중간에 매도하면 안 된다. 자, 시총이 5천억 이상, 10,000원짜리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은 거의 기관이나 외국인 컴퓨터가 매매하는 종목입니다. 개인이 매매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이런 종목이 9시
10분, 20분에 체일 강도를 180, 200% 만들었는데 3%, 4%, 5%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올랐네 이러면서 매도로 해비면 하고 나서는 보면은 오후에 15%, 9% 오른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일 강도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체일 강도로 180, 200을 9시 30분까지 유지하고 있다면은 3시 10분이 고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인데 뭐 급등했죠, 거기도. 예. 세아 제강 지주가 많이 올랐고. 자, 세아제강 지주라는 종목인데 많이 올랐죠. 예, 아침에 일봉은 이렇습니다. 보면은 일봉은 이렇고 분봉은 이렇죠. 자, 그런데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화면 번호 0110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대표는 9시 15분 이때 150 이렇게 체일 강도를 확 올리죠. 자, 여기 봅니다. 자, 9시 15분, 20분에 체일 강도를 이렇게 올린다. 자, 이렇게 200% 만들 때는 그런 경우 여기 가격대입니다.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매도해비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날 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종가가 보통 3시 10분이 고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여기서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왜? 체일 강도가 200%라는 것은 매수세가 2배라는 거죠. 매도세는 1이고 사는 게 2이기 때문에 거의 3시 10분이 종가가 고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단타하는 경우는 이렇게 매수하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나 이런 종목은 중간에 절대 매도하지 말고 3시 10분까지 가지고 간다. 그리고 주가는 일봉에서 양봉이 나왔다 하면은 또 다음날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홀딩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보면 현대 일렉트릭. 예. 자, 이런 종목 역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이런 일봉에서 분봉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자, 체일 강도로 보는 겁니다. 자, 아침에 9시 땅 시작해서 체일 강도를 60에서 이렇게 40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체일 강도를. 네. 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으면서 145, 150 자, 이렇게 되고 있다면은 이 종목을 중간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종가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홀딩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일 강도를 중간에 안 떨어지고 계속 140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150, 170, 자, 180까지 유지하고 있죠. 네. 자, 이런 종목은 절대 중간에 매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날 역시 약 8% 올랐죠. 네. 중간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종목을 현대 일렉트릭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체일 강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올린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도 체일 강도가 종목 화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핸드폰을 보고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경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일봉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분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체일 강도가 중요하죠. 네. 자, 체일 강도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0, 200 이렇게 대표님 금방 이렇게 200 올려주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200을 9시 30분 10시에 만들어준다면은 중간에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3시 10분이 고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든지 아니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홀딩해도 되는 거죠. 이런 데서 매도해가지고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성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성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자, 일봉은 이렇습니다. 분봉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종목도 이렇게 체일 강도 중요하겠죠.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대표님 보면은 체일 강도를 160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네. 역시 이런 종목도 하루 내 기다려 보는 게 맞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 AG 네트라는 종목입니다. 일봉은 자 이렇고 분봉은 이렇습니다. 자 체결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보고 보유하고 있다면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네. 수익률 5% 3%가 매도하는 게 아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장 시작하자마자 체결 강도를 이렇게 200% 이상 만들어주죠. 계속 500% 이렇게 체결 강도로 300% 이렇게 만들 때는 절대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3시 10분까지 가지고 간다. 그러면 여기 매도하고 오르는 폭이 6%까지 올랐는데 2, 3% 이렇게 짧은 수익에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량주 중에서 아침에 9시 30분 특히 9시 10분 이때 체결 강도로 어떤 경우는 200% 바로 다 올립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양매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매수라는 건 기관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 네 군데 다 살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3시 10분까지 가지고 가자. 그래야만 또 다음 날 혹시 양봉일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 또 급등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자. 자, 이런 케이스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있는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수익을 얼마나 언제 팔아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뭔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혹은 공매도를 치고 싶은 그런 차트를 가진 주식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주말에 차트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저도 손질할 수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고 아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는 더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락하고 이렇게 되는지를 공부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단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그와 유사한 종목, 그와 유사한 이름이 된다면은 네. 모양이 그림이 된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유 단순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이때 공부를 해놓으면은 다음에도 그렇게 적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유심히 보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간에 이게 급등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종목을 보니까 단기간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네요. 네, 급등했습니다. 거의 뭐 한 50% 이상은 50% 이상 단기간에 급등했죠. 그렇다고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자, 여기서 저도 이제 지금은 당장 공매도 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점에서 공매도를 하다가 특히 신고가 종목에서는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고점에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을 이 앞에 차트에 내가 친다면은 이렇게 확인하고 저는 여기서만 칩니다. 예, 여기서만 공매도를 하지. 게 일단 확인이 그렇죠. 되고. 확인하고 치지. 이런 경우를 여기 쳤다 하면은 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내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수급을 보고 거래량이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면서 음봉이 한 두세 개 논다면은 제가 이제 공매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굳이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봉이 짧게 놀면서 이게 거래량이 준다면은 매도해도 됩니다.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고점을 이제 보고 판단할 때는 이 이후에 거래량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거래량을 보고 위아래를 판단하면은 확률 한 8, 90%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종목은 갈 때는 거래량이 준다. 예, 줍니다. 줄고 그다음에 수급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끊기는 걸 확인하고 이제 공매도를 제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절대 우리 8.15 가족분들은 그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 보유자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으로 가겠지만은 또 하락하는 또 타점이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매수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기간에 급등한 현대에너지
야, 자, 이것도 진짜 많이 지금 올랐네요.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자, 이 종목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서 매수했습니다. 그럼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 자, 특히 이런 종목도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종목은 조심해서 이제 공매도로 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종목도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게 보면 거래량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네. 이 종목도 거래량이 전일보다 줄면서 음봉이 이렇게 한두 개 논다 하면은 자, 제가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면은 공매도 치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매수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자, 현대로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물리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거래량이 죽어서 약간의 그래서 조금 손실 나 있습니다. 손실 크게 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로 치고 저는 이제 최하의 경우는 여기를 넘어가면은 더 간다 보고 손절할 예정입니다. 아, 전날의 정고점을 예. 돌파하면 예. 자, 여기를 넘어가면 저는 손절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죽고 음봉이 논다면은 저는 보유하고 있으면은 제가 수익 넣고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음봉이 나온다. 그럼 그 다음 날도 이어서 음봉은 계속해서 예. 하락으로 그렇습니다. 추세가 예를 들면 나갈 수 이런 있다. 경우죠. 이렇게 급등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오고 또 수주가 많고 하더라도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제가 관찰해서 위로 넘어가면 저는 손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죽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음봉이 논다면은 저는 버티고 저는 수익 나겠죠. 이런 종목은. 예. 그러면 이런 종목은 현재 매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단기 쫓아갔다가는 급등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 관찰해서 음봉이 논다든지 거래가 줄면서 음봉이 놓고 하락하고 수급이 혹시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가 놓으면은 매도하는 게 맞다. 이 종목은. 네. 그럼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월봉, 이제 일봉. 자, 이 종목 역시 이제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늘지 않고 음봉이 논다면은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 종목은 여기를 넘지 않고 음봉이 한두 개 놀고 거래량이 이렇게 준다면은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까 네. 낮에 이 상담했는데 설명했죠. 이런 종목은 매수가 안 되고 오히려 보유자들은 매도 그리고 공매도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소액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 LIG 넥스원. 자, 방산주가 같이 많이 올랐죠. 네. 이 종목 역시 이제 거래량이 하락할 시점은 우리 여기를 보면 잘 알겠죠. 여기도 이렇게 오를 때는 거래량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양봉이 하나씩 터져줍니다. 여기서 하락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미세하게 준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한두 개 논다면은 저도 이제 매도를 한번, 공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유자들은 매수는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에 보면은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물리시는 분들이 사서 물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토요일 날 라이브 할 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절대 사면 안 절대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보유자들은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자, LS 일렉트라는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 차트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 차트는 제가 이제 딱 보고 여기를 넘지 않으면은 요 고점을 넘지 않고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이렇게 주는 음봉이 나온다면은 저는 여기서 공매도를 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넘기 어렵고 보유자들은 여기서 매도를 대응해야 되는 거죠. 네.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보유자는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서 여기를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논다면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려보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가 아닌 경우만. 네. 자, 케어제는 종목인데 이것도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단기간에 자, 이런 종목 다 공매도 되는 종목은 아닌데 제가 공부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네. 자, 이런 종목도 여기서 계속 보유자면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갈 수 있으니까. 주봉은 이렇습니다. 월봉은 이렇고 특히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매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렇다고 매수는 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보다가 만약에 음봉이 놓으면서 거래량이 주는 음봉이 논다. 이러면은 반 정도는 매도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도 쓰고 있는데 5일선을 안 깨면은 보유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네. 자,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여기에 고점을 찍고 고점이 왔죠. 자, 이런 종목 매수는 안 됩니다. 보유자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음봉이 거래가 줄면서 음봉이 계속 놓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는 위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매도를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린다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은. 자, 성우 하이테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공매도가 대주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발성 누수로 뭐 어디 납품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단발성 누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줄면서 음봉이 놓고 있죠. 네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요 부분에서는 공매도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보유자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고 중간에 매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요 오르기 전 가격 뭐 이런 데 온다면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지금은 매수는 안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디 납품 이런 건으로 누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은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박셀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바이오주인데 그것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저도 역시 이 종목은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뭐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상상할 이상이다. 제가 약간 물리는 종목입니다. 아, 물려있는? 수익 났다 안 났다. 그러니까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랐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넘어가면은 저는 손절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저는 또 수익 내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립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은 단발성 누수로 특별한 뭐 누수로 무슨 뭐 바이오주니까 뭐 이런 임상 실험 뭐 이런 누수로 갔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보유자는 여기서 거래가 줄면서 또 음봉이 논다. 그럼 매도해야 됩니다. 위로 못 갑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되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자, 최근에 금양이라는 종목은 또 배터리, 뭐 2차 전지 이제 이쪽에 누수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네. 자, 이런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대표님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면은 자, 당일날 급등했을 때 매도법에 따르면은 자,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되시면은 당일 급등하면은 아까 그 급등했을 때 매도법에 의하면은 중간에 매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상한가가 하고 여기서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안 찍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요 부분에서 매도한다든지 여기서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가지고 갈 수 있었죠. 여기 상한가 쓰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급등했다 물렸다 급등했다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당일날 급등했을 때 매도법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 일봉은 이렇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은 공매도가 되는 종목은 아닌데 네.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지금 거래가 줄죠. 자, 대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미 뭐 꺾였네요. 세 개, 음봉이 2개 정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다면 여기서 그렇죠. 저 지지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뭐 사업이 확대된다 해가지고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온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우리 조금 빠진다고 해서 추가로 뭐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할 자리는 아니다. 절대 아니죠. 여기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한 70%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자, 에코프로는 종목은 자, 우리가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죠. 자, 대표님은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은 아니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종목으로. 예, 저 이것도 공매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왜냐면 음봉이 나온 데다가 지지선이 약간 걸쳐 있는 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중요한 거는 뭐라 했죠? 거래량. 거래량. 그렇지.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있고. 예.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는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거래가 줄기 때문에 약간 밀릴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에 보면은 특별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심각하게 매도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네. 사면 이제 물리는 거죠. 예, 물리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쪽의 테마들이 급등했는데 어떤 식으로 급등해서 매도가 이렇게 물량이 놓으면서 차트에서 거래량 따라서 하락하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진흥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대표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죽잖아요. 네. 줄잖아요. 이러면 이제 못 가는 겁니다. 그럼 보유자는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 안 하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약 90% 오기 때문에 아직도 더 하락폭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요 이후에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와 비슷한 종목은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역시 뭐 코로나 환자가 늘어서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매수는 안 되고 여기 대표님 보면 거래량이 줄죠. 이렇게. 네. 자,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이게 거래량이 평균 유지하든지 아니면 봉이 큰 양봉이 나와야 더 갑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로 대응하고 오르기 전 가격에 약 90% 이렇게 오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차트고 이 부분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자, 또 다른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마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서 몰리는 경우로 내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종목 역시 한국파마라는 종목도 역시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고 대표님 여기서 행보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은 여기서 딱 공매도 되는 종목이면은 공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8, 90% 되는 거죠. 하락폭도 이렇게 더 밀리는 거죠. 상승폭에 약 80%, 90% 밀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절대 매수는 안 된다. 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 행보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준다. 자, 그러면 대표님 눈에 보이죠. 이 역시 공매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CFD로 되는 종목인데 이런 경우는 제가 여기서 공매도 쳤겠죠. 근데 또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강남자리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림을 외우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 가고 싶다 하면은 양봉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큰 게 나와줘야 됩니다. 중간중간. 예, 중간에 나와줘야만 매물 소화를 시키야만 이렇게 가지. 여기서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놓으면은 이 종목은 한 8,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되고 매도자는 그냥 보유자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대표님 이제 ST 큐브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아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ST 큐브 우연히 나온 차트 보고 이거 정말 많이 올랐다 이랬는데. 자, 이런 종목도 특별히 뭐 기관이나 외국이 사서 올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바이오주입니다. 이 종목도 기계장비, 물품, 산업용 이것도 바이오 비슷하면 이런 뉴스로 많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상한가를 한번 이렇게 수익 낸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여기서 더 가고 안 가고 판단은 거래량이 만약에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량 봉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속으로 놓는다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음봉이 나타난다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되고, 네. 보유자만 지켜보고 있다가 매도를 해야 되고,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밀리게 시작한다면은 한 8,000원 가까이 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K 바이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공매도로, 네. 네. 이 종목도 제가 했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단기간에 50% 대표님 상승했습니다. 즉, 시가총액이 50% 늘어난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 여기 물리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다시 이렇게 계속 간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밀린다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약 80%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하면은 내가 손실폭을 확 줄일 수가 있는데 물리있다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가고 안 가고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계속 놓으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폭의 약 80%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차트고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50% 오를 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주식은 하락이다 생각하고 제가 여기 공매도로 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회원님들은. 네. 그죠? 자, 바이오니라는 종목인데 바이오냐. 예, 이 종목도 저는 이 종목을 예. 저기 몇 년도지? 2003년도, 4년도, 3년도인가? 아니야. 2013년도. 아니야, 몇 년도지? 하여튼 상장했을 때 사가지고 물려서 손실봤던 적이 사장님까지 제가 기업 대표까지 만났어요. 자, 이 종목은 무슨 단기간에 무슨 이유로 이게 상승하고 여기서 고점에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대주가 되는 종목이고 CFD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을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판단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또 단발성 뉴스. 네. 자, 그래서 시총이 갑자기 50%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종목은 여기서 노리고 밀리는 폭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하기 전에 더 밀리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차트상 고점이 있고 고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더 하락할 차트입니다. 이런 종목은. 네. 이런 종목, 요 부분에서는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도 안 되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코로나 무슨 테마로 상승하고 여기서 대표님 보면 알겠지만은 음봉이 놓으면서 거래량이 줄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네. 여기 오르기 전 가격에 약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패턴이 계속 누스와 제로와 테마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보유자들은 이 이후에는 매수는 안 되고 만약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면은 공매도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 매번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 패턴에 대해서도 공부를 잘 안 해서도 그렇지만 또 이 욕심이 가려가지고 마음을 자꾸 더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자기 본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내가 물리있다 하더라도 저 위에 물리있다 하더라도 여기 매도하고 다시 7,000원, 6,000원에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코로나 무슨 테마로 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름폭에 약 80%, 90% 옵니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된다. 자, CGN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CGN 종목이라는 것은 자, 주식 선물도 되고 그다음에 또 대주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겠죠.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전행적인 이렇게 누수와 테마로 급등하고 우랑주지만은 하락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외우면 됩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는 것은 거래량이 이렇게 긴 양봉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근데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죽을 때는 오르기 전 가격에 약 80% 온다.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데서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는 매도하고 공매도 하는 사람은 공매도가 됩니다. 자,
이 역시 제일 이번에 코로나 테마로 제일 많이 급등했던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은 이제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대표는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에 설사 물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줄잖아요, 이렇게. 네. 거래량이 줄 때는 매도하고 오르기 전 가격에 약 또 한 80% 70% 이렇게 밀립니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차트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 차트입니다. 이런 데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SD 바이오 이 종목도 여기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 테마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매도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오르기 전 가격에 약 80% 90% 밀린다. 자, 이런 자세는 보유자는 매도. 이 종목은 또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하는 사람은 공매도. 왜냐하면은 여기를 넘어가기 어렵다. 왜? 거래량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공매도를 치면은 수익은 오르기 전 가격의 약 80% 정도까지 밀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크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자리는 공매도 자리다. 매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포스코 케미칼. 자, 요거는 이것도 진짜 확 올랐죠. 요거는 뭐 수주 양이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중간에 공매도 들어갔다가 당일날 손질하고 바로 나왔군요. 손절했습니다. 아, 뜨거워. 놀래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한 분명 볼까요? 네.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수주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 그 20 몇 조더라? 그러니까 막 이 회사 1년에 매출이 뭐 1조 얼마밖에 안 되는데 뭐 20조인가. 그렇죠. 23조로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여기서 넘어갈 때 여기서 제가 손절했죠. 13조 수준에 13조. 여기 손절했는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매출이 많다. 자, 그렇다면 뭐 단가도 계산해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이 순이익도 기대된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주가는 급등했기 때문에 위보다는 저는 아래라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유자는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유자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데 자, 이때 수급도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조금 사주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더 가고 안 가고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주는 음봉이 한두 개 더 나온다. 그러면은 밀릴 가능성이 많은 차트.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준다면은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량을 잘 체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계산하면서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매수는 안 되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차트라 보여집니다. 네. 이런 걸 매수를 해가지고 수주만 양을 뭐 매출만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렇게 공매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이제 매도 역시 공매도도 이제 매수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가가 오를 것 같아 하고 이제 팔고 해야 되잖아요. 예. 오를 것 같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공매도는 쉽게 생각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지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뒤에 한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내가 손실, 내리면은 수익 나는 거죠. 기법이 별 차이는 아니고 그것만 이제 순서만 기억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위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고점을 넘어가면은 무조건 매도한다 생각하고 제가 하는 거죠. 전고점을. 예, 전고점을 근데 넘어가면. 만약에 수익이 그러면은 밑에서 하는 거는 생각하시는 적정한 수익이 났을 때는 그냥 매도한다. 다시.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 시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했다면은 더 기다리는 거죠. 더 내려갈 왜냐하면 것이다. 오르기 전 가격의 약 80% 정도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 공매도를 치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한국에서는 공매도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불로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을 8.15 교육할 때 캠퍼스에서 네.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종목을 다 제가 라이브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따라할 수 있는 따라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새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 때문에 문제인데 그 외국인 기관들 예. 예. 이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이걸 배워서 개인들도
할 수 있다. 예. 네. 할 수 합법적으로. 있다면은 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개인이 뭐 특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보이 뭐 이런 종목은 많이 들어가면 1억 2억이니까 뭐 크게 미치겠습니까? 네. 그죠? 기관의 외국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공매도도 하나의 그 금융 기법이고 문제는 이것을 너무 그 뭐죠 합법적이지 않은 그 혹은 개인과 그 기관이나 그 외국인 간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룰이 좀 불리한 거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것은 정리하는 것은 최대한 이렇게 끌고 내려온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공매도가 유리하다. 자, 그다음에 빅텐트라는 종목은 뭐 이 회사가 뭐 다른 미국에 있는 회사에 발린다 이런 뉴스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네. 그럼 내가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외국의 회사 발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달 걸린다. 그럼 공시를 보면은 금토정이다. 자, 이럴 때 이런 공시가 났다면은 제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설사 여기에 물리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해서 기다리는 것이 맞다. 자, 이거는 그런 뉴스가 단기간에 안 나온다면은 서서히 그래 줄면서 이렇게 한 만원 근처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언급하신 주식들은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 이제 일요일 날 5시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다음 날서부터 이런 식으로 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꼭 그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와 유사한 어떤 차트 모양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봤지만은 시장 같은 데서 사서 물리고 우리 개인들은 항상 물리고 손실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런 종목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매수를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저런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물린 경험이 많으니까 원인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8.15 가족들은 물리지 말고 매도도 잘 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네. 댓글 200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댓글이 200개 이상 달려야 매주 토요일 날 이 방송으로 다음 주 한 주 또 하락할 수 있는 종목들, 공매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이렇게 계속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안 달리면 저는 이제 책만 팔고 그만합니다. 네. 책 파는 걸로 끝. 네, 그러나 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산 경험, 이 우리 대의장님의 지식을 우리가 우리 걸로 쏙 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8.15 캠퍼스에서 정말 그 디테일하게 기초서부터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종목들,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실질적으로 봐가면서 간접 경험해 보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신 우리 대의장 김영옥 고수님, 우리 8.15 캠퍼스에서 마스터님이라고 하시는데, 마스터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